자, 원어민 국어학원의 예비 고1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또 만나보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중세 국어를 훈민정음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요거 잠깐 특징에 대한 복습을 하고 여기 적용을 해보는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 이미 필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중세 국어의 특징 간단간단하게만 세밀하게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간단하게만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은 쓰지 않는 동국 정운식 한자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중국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종성, 이응을 붙인다든지 초성에 여린 히읗을 쓴다든지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자 옆에 적혀 있는 우리 말의 한자의 발음을 동국 정식 한자음으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조, 소리의 높낮이로 뜻을 구별하던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글자 왼쪽에 찍는 방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소실 문자.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실 문자들을 순경음 비읍을 비롯해서 10원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하던 시절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 소리대로 표기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죠? 이 소리대로 표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녀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어적기, 받침을 뒤로 넘겨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리는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팔종성법, 받침의 발음은 8개로 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한다 라는 것은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양성 모음 뒤에는 양성을, 음성 모음 뒤에는 음성을 적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어두자음군 초성에 지금은 발음할 수 없는 두 개의 자음, 서로 다른 자음을 초성에 쓴다는 거였죠. 이 다른 말로 합용병서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때는 지금 주격 조사를 쓰고 있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조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주격 조사 가라는 것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만 쓰거나 이를 쓰거나 생략하는 형태 등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음 뒤, 받침이 있는 거 수박 받침이 있으면 그 뒤에는 이 이런 식으로 자음 뒤 얘는 모음 뒤 얘는 이로 끝나는 모음 뒤입니다.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고 여덟 번째 두음 법칙을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았으며 적용되지 않았던 시절이고요. 첫 글자에 니, 리로 시작하는 거를 꺼려하는 것이 두음 법칙인데 얘를 적용하지 않아서 첫 글자에 니나 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의 음화, DT가 지치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나 적용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원순 모음화, 물불풀이 물불풀로 변하는 거 기억나셨나요? 원순 모음화 역시나 적용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명사형 어미를 이건 설명 안 드렸던 내용이군요. 나중에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요거는 그러면 아홉 번째 가로 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 쓰기를 했으며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요 정도로 특징을 쭉쭉쭉 정리를 하시는 걸 복습 삼아 한번 지금 제가 필기를 해봤어요. 자,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받아 적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금방 했던 것들을 여기 이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은 아예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단어들이 한 네 가지 정도 있었죠. 나란 말싸미 했을 때 이 녀석은 말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말. 얘는 의미가 이동한 녀석. 아니, 의미가 축소된 거죠. 모든 말에서 말씀으로 의미가, 이건 이미 필구했어요. 복습 삼아 보세요. 의미가 축소된 단어이며, 아이고, 축소. 죄송합니다. 엉망이네요. 의미 축소. 제가 읽어나가면서 할게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 한자, 당시에 사용하던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아예 의미가 단어 자체가 소실된 단어예요. 통하지. 지금 하고 있는 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전차로 전차라는 단어도 지금은 없는 단어죠.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자 이거는 의미의 이동입니다.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싣는 것이 아니고 능히 충분히 펴지 못할 놈이 이건 이놈 저놈 하는 지금은 어떤 비속어 정도로 쓰이는 거지만은요. 이때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사람에서 놈으로 의미가 축소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한이라 같은 경우도 하다라는 것이 옆으로 아자를 쓰는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었어요. 지금은 이런 하다가 많다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아예 소실돼 버린 단어죠. 네, 이걸 위해서 어여삐, 불쌍히 여겨라는 뜻이죠. 어여삐라는 놈이 의미가 아예 다른 단어로 이동됐습니다. 다른 영역으로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사용하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했습니다. 자, 지금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정리를 해드린 건 의미가 달라져 버린 것들, 축소되거나 이동되거나 한 것들, 노란색 네모를 해서 저번에 필기한 거 복습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예 의미가 달라진, 아니, 지금은 이 단어 자체가 아예 없는 소실 어휘들이죠. 사마띠, 전차, 실어, 하다 등등이었습니다. 자, 요놈들 복습 삼아 의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묻는 단어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싹 날려버리고 아까 우리가 복습했던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필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생종 엉쟁 훈민정 이랬잖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에요. 이거 지금 약간 잘 안 보이게 나왔는데 세종 할 때 요 녀석은 예디응이에요. 예디응. 그 다음에 훈민정음 얘도 원래 받침 이응이 있는 놈이니까 예디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개는 원래 지금도 세종, 어제, 훈민정음 하니까 원래 받침이 있는 거라 예디응을 받침으로 썼고요. 그거 외에 지금 보시게 되는 요거 생, 종, 엉, 쟁, 훈민정음 할 때
여기 있는 요런 것들, 요런 놈들은 지금 원래는 발음하지 않는 것을 중국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발음하기 위한 형식 종성이라고 불리는 놈이고, 요 놈은 역시나 동국정음식 한자음에 초성에 여린 히읗을 쓴다는 거예요. 초성에 여린 히읗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퀘스천 첫 번째 이 제목 타이틀 벗어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를 찾으셔. 나라 말싸미 듀익에 달아. 듀. 자, 지금 중자, 국자라는 한자 옆에 표기가 적혀 있어요. 요놈들 한자 옆에 적혀 있으면 이런 형식 종성이나 초성에 뭐 여린 히읗을 쓰거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무조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예요. 그러니까 듀익, 문자 이런 것들 백성 전부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겠죠. 자, 참고로 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는 실질적으로 발음하기 힘든 이상적인 한자음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타이틀에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 했을 때 세종이 어자는 임금 어자예요. 임금이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제작한 훈 가르치다 백성을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제목의 타이틀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학교 내신에서 뭘 물을 수 있냐면요. 여기에 세종이라는 거예요. 세종. 세종대왕님이 살아계실 때 세종대왕님하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 임금의 명칭은 돌아가신 이후에야 업적을 기려서 세자를 쓸 거냐, 태자를 쓸 거냐, 뭐 이런 걸 정하고요. 조자를 쓸 거냐, 종자를 붙일 거냐, 이런 걸 정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후에야 세종대왕님은 세종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종이란 단어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세종대왕님 사후에 지금 이 텍스트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실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텍스트는요, 원래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반포하던 당시에는 한문으로 적었어요. 그 한문으로 썼던 걸 지금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다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언문,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하는데 언문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언문으로 해석했다라는 언해본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훈민정음 언해본, 해례본 뭐 이런 말 쓰는 거죠. 자, 됐고요. 이제 내려가서 나랏말싸미부터 갑니다. 나랏말싸미.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나랏 할 때 시옷을 잘 봐야 해요. 요 녀석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나라의입니다. 나라의. 의라는 것이 현대 국어에 단 하나밖에 없는 관형격 조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은 관형격 조사로 의라는 것 하나밖에 없지만 이때는 시옷이라는 놈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 부탁드립니다. 원래 관형격 조사는 이 당시에는 의 말고 아래 하자를 쓰는 에, 그 다음에 시옷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랏 말싸미, 말싸미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요 녀석 지금 보시게 되면 말쌈 더하기 2조, 말쌈, 말씀 플러스 2라는 요 주격 조사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이어 적은 거죠. 말쌈 2를 이어 적기 했습니다. 한자말로 뭐라고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연철이라 하죠. 연속해서 철자를 적는다 해서 이어적기를 하다 보니까 말싸미라고 이렇게 이어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어적기는 매번 찾아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나라의 말이 띵귀, 중국에 달아. 자, 여기에서 중국과 다른 거죠. 여기서도 말이에요. 이 에라는 녀석 요거
요 녀석. 이게 지금은 무엇과 다르다. 뭐뭐와 다르다 하잖아요. 뭐뭐에 다르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 다르다 라고 말할 때 비교를 할 때 쓰는 부사격 조사로 이 당시에는 에라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중국과 뭐뭐와라는 요 놈이 있는 거죠. 현대 국어로 치면 와과에 해당하는 놈이 이때는 에라는 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옆에를 보시면 균기에 타라라고 했는데요. 요 녀석은 여기를 좀 빼내서 제가 필기를 할게요.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만나실 문법 사항 중에 하나인데 어, 탈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까요? 어차피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버리해요. 연철 지워진 거 다시 써놓고 자, 불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얘가 뭐냐면 르로 끝나는 동사 형용사의 다자 앞에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해요. 먹다 같으면 먹까지 달리다 같으면 달리까지 리까지가 어간인데 르불규칙이라는 놈은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나 아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어미가 어나 아 같은 놈이 오게 되면 요놈이 원래는 으가 탈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르라는 놈이 리을로 활용하는 현상이에요. 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르로 끝났죠? 뒤에 했어요.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원래대로라면 으만 탈락하고 불어가 돼야 되는데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불었어? 이러니? 아니지. 노래를 불러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르로 끝나는 어간이 여기 있는 리을로 변하는 이런 활용을 모양 변화를 활용이라고 해요. 르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대 국어의 르 불규칙이에요. 현이라고 쓰면 현대국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대 국어의 르 불규칙을 지금 보신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달라라는 놈은 다르아잖아요. 다르아 원래대로라면 다르다 해가지고 현대국어라면 달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르로 끝나는 놈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리을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달아예요. 달아. 그래서 요 녀석은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있는 달아라는 놈은 리을 이응으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르불 규칙이 리을 이응 형태였다. 라는 걸 공부를 해둡시다. 이건 참 많은 학교들에서 써요. 이건 중세국어 당시에는 리을 리응 형태였고 현대국어라면 리을 리을이란 말이에요. 변하죠. 실제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러면서 리을, 니은 등으로 막 변해요. 달라, 달나 이런 식으로 막 변해서 이것만 봐도 르불 규칙만 봐도 이게 어느 시대 때 몇 세기 정도에 쓰여진 문구다. 텍스트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서 내신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루블 규칙이기 때문에 요놈은 이어적기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 당시의 한자를 말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문자인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것도 와로라는 것도 뭐뭐 와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서로 사마띠. 자, 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여기에 시옷 때문입니다. 자, 이 시옷이 바로 팔종성법의 근거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라는 거를 옆에 사례로 제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사마띠라는 녀석은 원래 기본형이 뭐냐면 기본형이
사, 맛, 다예요. 원래는 치읓 받침이에요. 근데 이때 치읓을 쓸 수 없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하는 것 8개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치옷 대신 지금 보시다시피 요 치읓이 여기 있는 시옷으로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팔종성법의 근거라는 거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와로, 문자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여기에 할세 할 때 요 리을세라는 놈도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뭐뭐 하여서 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예요. 뭐뭐 하였기 때문에 정도입니다. 자,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조, 니르고조에서 우리 뭐 할 수 있니? 자, 니자가 첫 글자인데 첫 글자에 니리를 쓰지 않는다는 게 두음 법칙이었지. 근데 이 녀석 지금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네. 니르고자 홀베이셔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좀 안 이상하세요? 홀 하는 거 밑에 리을 히읗. 히읗이 아니라 잘 보시면 여린 히읗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팔종성법인데 왜 두 개를 적었느냐? 받침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발음을 제가 좀 전에 어떻게 했죠? 니르고저 홀 빼이셔도 아니 배라고 적혔는데 왜 빼라고 발음을 하십니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여린 히읗이라는 녀석, 이 여린 히읗이라는 녀석은 발음을 어떻게 하라는 기호예요. 여린 히읗은 두 가지 기호로 쓰이는데요. 일단은 여기 먼저 나온 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일단 이 지옥의 크기가 너무 크다. 이 자식들. 자, 요 녀석은 발음을 어떻게 하라는 기호인데 일단은 된소리 부호로 썼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뒤를 된소리로 발음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로 쓰냐면 절음부호. 미안, 나 이 지우개 크기 좀 줄일게. 이거 뭐 이렇게 크게 돼 있냐? 디테일하게 지우지를 못하잖아. 아 아유, 마음에 드네요. 자, 된소리 부호로 쓰이거나 혹은 절음 부호. 얘는 무슨 뜻이냐면 소리를 끊으라 이 말이야. 끊어 읽기, 끊어 읽기 부호예요. 자, 요렇게 두 가지로 쓰이던 게 이 여린 히읗인데 된소리 부호거나 절음 부호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인 게 여린 히읗인데 여기 있는 이 여린 히읗은요. 제가 금방 어떻게 했죠? 홀베이셔도 뒤를 된소리로 읽어버렸죠. 그래서 요 놈은 된소리 부호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여린 히읗이라는 녀석은요. 실제 요 녀석을 발음을 했다기보다는 주로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라라는 기호처럼 쓰이던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 여린 히읗이 지금 두 개 더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못할 놈이 하니라 할 때 여기 여린 히읗이 또 하나 있고 저 밑에를 보게 되면 뭐뭐 할 따라민이라 하고 하는 여기에 또 여린 히읗이 있죠. 자, 근데 지금 요 녀석들은 보세요. 뒤를 된소리로 읽을 수 있는 놈인가? 뭐 이렇게 읽으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지금 뒤에가 된소리가 될 수 있는 놈이 오면 된소리 부어 이거. 그러지 못하는 놈이 오면 끊어 읽기 부어. 할놈이 이렇게 연결해서 읽지 말고 할 하고 끊고 놈이 하고 읽으라라는 요 녀석은 절음 부어예요. 그럼 얘는 뭔가? 이미 뒤에 된소리로 읽는 놈인데 어두자운군 따라민이라. 그냥 역시나 요 녀석도 이 녀석은 뒤를 된소리로 읽으라는 놈이네요. 요 녀석 같은 경우도 된소리 부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네, 이거 쌤 지금 잠깐 착각을 했어.
요 녀석도 D를 끊어 읽으라는 소리네요. 못할 따라민이라 이렇게 읽으라는 뜻이네요. 죄송합니다. 끊어 읽기. 아이고. 한번 고이니까 계속 고이네. 쏘리. 왜 이래. 부호.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하던 대로 가볼게요.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했는데 여기에 요 녀석은 할 바가예요. 이라는 놈이 여기에 이라는 놈이 또 주격조사로 쓰인 놈이에요. 할 바 플러스 이 얘가 주격조사 지금의 가를 대신하던 놈입니다. 그게 합쳐져서 배라고 적혀 있는 거죠. 할 바가 있어도 여기 이런 거랑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여기에 내 일을 위하여라는 요 녀석도 나 플러스 이예요. 나 플러스 이 주격조사 내가라는 뜻입니다. 나가. 그 다음에 제 뜻을 여기에 또 있어요. 요 놈도 지금 저 플러스 이에요. 이거는 근데 관형격 조사라 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 플러스 이. 하여튼 좀 이따 합시다. 얘는 저거는 두고요. 잘 안 묻는 놈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 중요해요. 나라는 놈이 주격조사를 적혔다. 바라는 거 뒤에 이가 주격조사다. 이가 주격조사다. 가라는 놈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아까 의가 관형격 조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쓰인 놈이고 이놈은 그렇구나라고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자주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해서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뜻을 하고 최초로 어두자문군이 나왔네요. 하병병서죠. 그 다음에 뜻 더하기 을이겠죠. 요 녀석 뜻 더하기 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 아실 수 있어요? 앞에 놈이 음성 모음이다 보니까 뒤에 조사도 음성에 조사가 붙었고 모음 조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받침을 뒤로 넘겨서 이어 적었죠? 자, 그렇게 세 가지를 알 수 있네요. 어두자음군, 모음 조화, 이어 적기 세 개나 알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 뜨들이라는 단어도 자주 묻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기 뜻을 능히 펴디라고 적었네. 지금 펴지잖아. 그래서 요 놈은 DT가 지치로 바뀌는 게 국음화라 그랬죠? 국의 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펴지 못할 놈이 사람이 이어졌기 하니라 많으니라 많다 정도로 하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불쌍히 너겨 지금 뭐라고 발음해? 여겨지 너겨 역시나 요 녀석 니은 소리를 첫 글자에 쓰지 않는다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예요. 금방 쌤이 어떻게 하더냐? 너겨. 지금은 여견데. 그러면 이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현대말로 바꿔본 다음에 이때 어떤 특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자, 여기서 스물이라는 글자 나왔습니다. 물불풀로 바뀌는 게 원순 모음하라 그랬죠? 둥근 입술 모양의 모음으로 바뀌는 거. 얘는 아직 그게 적용이 안 됐네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8글자를 만드니. 자, 이것도 지금 사실은 맹갈다 플러스 오 플러스 뭐 복잡한데요. 그냥 만드니 정도로 해두세요. 다음에 학교에서 디테일하게 하면 그때 우리도 세밀하게 배웁시다. 사람마다로 하여금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지금 여기서 요놈 두 개 있죠.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 이게 사동. 남에게 하게 만드는 거 있죠. 시킬 사자. 사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참고해 두시고요. 원래는 복잡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역시나 쉽게 합시다. 사람마다로 하여금 수비니겨. 자, 여기에 지금 순경음 비읍을 썼죠. 순경음 비읍은 울림소리 비읍입니다.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 끼게 되면, 그러니까 비읍이 모음 우하고 이라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게 되면 그냥 비읍이 아니라 울리는 비읍이 되는 거예요. 유성자음이 됩니다. 그때 그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밑에 울림소리다라고 이응을 빵 붙여요. 비읍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음 밑에도 피읍 밑에 이응도 있고 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건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 하나 순경음 비읍을 사용하고 있던 시절이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사람마다로 하여금 쉽게 익혀. 이것도 지금 니기어니까 그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겠네요. X 두음 법칙 X 니겨 날로 숨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엄청나게 자주 묻습니다. 왜 중요한가? 제가 옆에다가 이제 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원래 쓰다예요. 쓰다. 뭐뭐를 쓰다. 사용하다. 플러스 얘를 갖다가 씀이라고 명사 형태로 바꾸고 싶어. 근데 지금은 명사가 아닌 놈을 명사처럼 바꾸어주는 어미를 현대 국어에서는 미음이나 발음상 으가 붙을 수 있고 미음이나 기를 써요. 명사형은 먹기, 보기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기가 없었어요. 명사형 어미가 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음이 아니라 이때 있었던 명사형 어미는 옴하고 웅이 있었어요. 왜 이랬겠니?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오니까 위나 오른쪽으로 꼭다리가 있는 게 양성 모음이죠. 얘는 우니까 오른 왼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게 음성 모음이죠. 자, 어쨌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명사형 어미가 이때는 옴하고 음이 있었는데 앞에 모음이 뭐예요? 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의 모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부사격 조사. 지금 현대국어에도 부사격 조사 애가 있어요. 뭐뭐 함에라는 애가 붙는데 애라는 놈도 요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다고 보세요. 부사격 조사를. 얘는 이제 부사격 조사인데 지금은 어이를 쓰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때는 왜 두 개가 있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를 쓰는 음성이 있고 아를 쓰는 양성이 있겠죠.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건 양성이 아닌 음성에 조사가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놈들이 결합이 되는데 스음에 해가지고 스 하는데 요거 으로 끝나는 모음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으로 끝나는 어간의 으는 탈락해요. 없어지고 뒤에 음이 바로 달라붙습니다. 숨. 그 다음에 뒤에 애가 달라붙겠죠. 마지막으로는 얘가 수 하고 받침 미음이 뒤로 넘어가요. 매 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린 여기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수매라는 이 글자 속에는 여기 있는 요 어두자음군을 쓴다는 거, 어두자음군을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
명사형 어미를 음을 당시에는 쓰고 있었다는 거. 세 번째,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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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다닥 맞추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는 거. 네 번째, 받침을 뒤로 넘겨서 표기를 하는 이어 적기를 하고 있다는 거까지 해서 말이에요. 무려 어두잠군, 이어적기, 모음조화, 명사형어미, 등의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주 고난도로 출제하는 학교에서는 수매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은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거를 자 수매에서 알아낼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네 가지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상당히 고난도겠죠? 이해를 잘 하고 계시고 한 번 정도 이렇게 필기를 하신다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적으실 수가 있어요. 자, 좀 복잡해 보이셨겠지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날로 숨에 뼈안기 편안하게 하고자 뭐뭐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라고 갔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두자음군 쓰고 있는 거 보이네요. 따람이니라 할 때 시옷 디귿 시옷게 어두자음군을 쓰고 있네요. 아, 색깔이 초록이라 헷갈리겠네. 실제 여러분 필기하시기 상당히 비좁죠. 나름대로는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이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를 전체를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가봅시다. 자, 지금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것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사용하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노란색으로 끊을까? 그냥 보세요. 말씀으로 드립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우리는 우리 걸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문자가 서로 안 통해. 그래서 나는 만들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미 필기가 아마 되어 있을 테지만 여기까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까지가 자주적으로 나는 만들었다라는 자주 정신이에요. 이게 지금 훈민정음의 왜 이렇죠? 훈민정음의 창제, 만든 정신입니다. 첫 번째가 자주정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빼이셔도 마침내 대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어여삐 어겨 불쌍해서 백성이 불쌍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다는 애민 정신입니다. 자주 애민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람마다로 하여금 쉽게 익히고 편안하게 하고자 해주겠다. 이게 실용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실용정신이죠.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는 해석과 관련한 것들을 가장 많이 묻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필기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데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좀 힘드셨나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은 이 훈민정음 텍스트는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떤 교과서를 쓰든지 간에 무조건 학습하게 되어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지금 예비 고1 당시에 배워놓고 그 다음에 내신을 할 때 또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1등을 빡 먹어버리는 그런 워너비 국어학원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복습 부탁드립니다. 자, 요렇게 되었는데요. 뒤에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여기 어두자원군이니 성조표기니 하는 디테일하게 적힌 것들이 있어요. 요 녀석들로 복습을 다시 한번 쫙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 살피기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신형 문제예요. 말 그대로. 실제 학교에서 나왔던 내신 문제를 지금 뽑아냈어요. 요 녀석들을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고 몇 문제 없거든? 내신 문제. 그러니까 쫙 풀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내신 문제가 있네요. 제법 많네요. 이런? 몇 문제 없다고 했네. 몇 문제 있네. 미안하다 얘들아. 여기에 19문제 내신형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수능 살피기 실제 수능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출제를 했는가라는 문제들을 또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문제를 또 실어놨어요. 해서 6번까지 20페이지까지 풀이를 하고 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숙제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께서 일단은 앞에 필기하신 페이지 사진으로 찍으세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풀이한 숙제한 것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채점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어려운 문제 몇 문제를 제가 같이 풀어드리든지 하는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 되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